연준 의장 볼커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 기대가 꺾이자 1983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36%까지 떨어진다. 연준의 금리 인상 조치에 달러 가치가 상승하며 달러로 수출 대금을 받는 산유국들은 유가를 인상할 동기가 사라진다. 유가 인상 없이 달러의 평가 절상으로 달러 수령의 실익이 증가함에 따라 석유 가격이 2월 배럴당 29달러로 하락한다. 게다가 오일 쇼크 이후 에너지 절약 및 대체 에너지 개발 등은 석유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안정화시킨다. 레이건 행정부의 적극적인 감세안과 기준금리 인하 조치에 경기가 살아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130포인트까지 치솟는다. 1984년부터 저금리저 유가 저달러의 3저 호황을 시작한 대한민국은 60년 주기 운명의 하지에 들어선다. 하지는 한 해를 통틀어 빛이 가장 많은 때이기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하다. 경기 부양책의 후유증으로 미국은 심각한 재정적자에 빠지고 일본과 독일의 부상함에 따라 제조업 수출까지 고전하자 무역적자가 누적된다. 미국은 쌍둥이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1985년 9월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일본과 독일에게 통화 가치의 상승을 요구하여 대폭적인 환율 하락을 끌어낸다. 플라자 합의로 엔화와 마르크화는 70% 이상 절상된 반면 한국의 원화 절상은 11.2%에 그쳐 결과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강화시킨다. 1986년 달러당 엔화 환율은 168엔이고 마르크 환율은 2.172 마르크이며 원화 환율은 870원이다. 일본 반도체 제품이 여전히 미국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유지하자 미국은 일본을 압박해 미일 반도체 협정을 체결한다. 일본 반도체에 대해 관세율을 100%로 높이고 일본 내 미국산 반도체 점유율을 6년 안에 기존의 10%에서 20%로 올리는 내용이다. 1차 반도체 전쟁에서 몰락의 길에 들어선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을 맞으며 반도체 산업의 기반을 송두리째 잃는다. 서독은 효율적인 재정정책과 유럽연합의 창설로 고평가된 마르크화가 유로화로 바뀌자 플라자 합의의 굴레에서 벗어나 고성장을 누린다. 한국 경제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4달러로 폭락하고 1차 원자재의 국제가격 역시 평균 12% 이상 하락하자 최초로 31.3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달성한다. 1986년 병인년은 발전의 싹이 움트는 때로 대한민국 운명의 여름이다. 원화 가치의 하락으로 현대자동차는 1986년 16.8만 대에 이어 1987년 26.3만 대를 미국 시장에 판다. 현대건설이 액면가의 70%의 프리미엄으로 상장되자 기업 공개가 늘어나며 우리 증시는 급상승을 시작한다. 주가지수가 1986년 150에서 1989년 1015까지 급등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주택가격과 전세가격까지 들썩인다. 강남 개발로 부동산 시세 상승을 이끌다 멈춘 부동산 사이클이 다시 꿈틀댄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여 전세 가격이 치솟자 노태우 정부는 1989년 4월 주택 200만호 건설 사업을 시행하여 제1기 신도시 건설에 들어간다. 서울 올림픽 특수화 수출의 급신장으로 생산 전반이 확대 재생산을 부추기며 한국 경제는 유례없는 호황을 이끈다. 1989년 기사년은 대한민국 운명의 여름. 대서로 열기와 습기가 최고조에 이르는 한 해 중 에너지가 가장 왕성한 때이다. TVN의 코믹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은 금은방, 봉황당 주변 골목을 배경으로 따뜻한 가족 이야기를 그린 바 있다. 1980년대의 추억을 소환하여 우리가 잊고 지낸 시절의 가치와 관계들을 다시 되돌아보게 한다. 재개발이 진행되며 쌍문동의 골목 사람들은 제각각 다른 동네로 이사가면서 끝을 맺는다. 유례없는 호황을 이끈 한국 경제 역시 양질 변환의 시기를 맞으며 신고 불황으로 다시 침체에 빠져든다.